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돌출 피처를 활용하여 요구되는 입체 형상의 모델링을 할 수 있다. 곡면에서 원하는 형상을 돌출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돌출 예제 1번을 통해서 돌출 피처의 활용법을 알아볼 것이며 엠보싱 명령을 배우고 돌출과 엠보싱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 작성할 돌출 예제 1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그림이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도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저게 물체가 두 개가 그려져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그려진 물체는 한 개입니다. 단지 보는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물체를 한쪽 방향에서만 바라본 거를 표현을 해주게 되면 내 시선 방향과 겹치는 부분, 그리고 내 시선 반대쪽에 있는 뒤쪽에서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물체의 전체적인 형상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체를 표현할 때는 여러 개의 면에서 바라본 형태를 전부 그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든 형태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작성된 도면을 가지고 살펴보면 만약에 내가 물체의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을 그려준 게 지금 좌측에 있는 이 그림이다 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우측에 있는 도면은 내가 물체를 우측에서 바라본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본 도면을 정면도, 그리고 우측에서 바라본 모양을 우측면도라고 불러줘요. 자, 근데 우측면도에는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선들이 쫙 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S자 형태로 살짝 위아래가 나눠져 있는데 정면에서 보면 위아래가 저기서 나눠질 이유는 별로 없어요. 자, 저렇게 사선이 그려져 있고 저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안쪽에 있는 형태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형태를 잘라가지고 바라본 단면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체의 전체 형상을 자른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잘랐기 때문에 부분 단면도라고 해요. 그럼 단면도 이제 왜 작성이 됐냐? 실질적으로 지금 정면도에 있는 형상을 기준으로 이제 우측에서 바라보게 되면 실제 보이는 모양은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 그냥 여기 살짝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그래서 여기가 나눠져 있는 요거까지밖에 안 보입니다. 실제 보이는 모양은 이제 이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쪽에서 뭔가 가려져 가지고 구성되는 것들이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잘라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안쪽에 있는 형태에 대한 치수가 보면 파이 40, 그쵸? 파이 34. 근데 저 앞에 붙어 있는 파이는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정면도에서 원을 보면은, 이 원과 이 원 두 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큰 원이 40파이짜리 원이고, 작은 원이 34파이짜리 원이겠죠. 근데 이제 저 원들이 구멍 형태로 뚫려 있는데,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정면도에서는 표현할 길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깊이가 12mm 깊이로 12mm 깊이로 양쪽에 빠져 있고 34파이는 그 사이가 뻥 뚫려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면 물체를 내가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잘라가지고 이 잘린 부분을 떼어내서 다시 이쪽에서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사선이 들어간 부분은 잘렸을 때 실질적으로 잘려가지고 면이 발생하는 부분, 그러니까 요 윗부분,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이 되고, 여기 중간은 이제 허공이죠. 허공인 부분은 이제 사선이 없습니다. 저런 식으로 표현된다. 이런 도면적인 표현들도 이제 아셔야겠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강좌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은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학습이 필요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이해하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려 나가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디서부터 그릴 거냐. 시작할 때. 근데 그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건 그리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을 스케치 프로파일로 삼아가지고 작성할 수도 있고요. 우측에서 그린 모양을 가지고 스케치 프로파일로 삼아서 그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우측에서 본 모양을 프로파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우측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형태에 그려지는 건 사각형이겠죠. 사각형 가지고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100mm를 돌출해준다. 이런 방법. 그리고 굳이 나눈다면 이제 여기서 나눠가지고 여기 깊이 따로 여기 깊이 따로 해가지고 이제 두 개 나눠주면 이제 정면도 형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기는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안쪽에 구멍은 표현이 안 되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거는 후에 이제 다른 작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내가 선택한 면에 따라서 작업 과정 자체가 복잡해지느냐 뭐 단순해지느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면에 있는 모양을 고스란히 그려놓고 작업을 시작하면 크게 그 이후 작업이 줄어들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면부터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퓨전 360으로 넘어가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우선 프로파일부터 작성하도록 하죠. 제가 이제 프로파일로 정면을 작성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작성에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고요. 자, 스케치를 작성할 평면으로는 당연히 지금 정면을 그리고 있는 거니까 정면도와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XZ 평면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일단은 뭐 그리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저 T자 형태를 그리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T자 형태를 완성해 놓고 이제 추가적으로 치수가 필요한 부분, 조건이 필요한 부분 이제 그 이후에 주는 형식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자, 일단 선으로 작성을 할 겁니다. T자니까 선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의 한 점을 찾고 그 다음에 쭉 수평하게 빼는데 여기 길이는 100mm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길이를 100mm 줄게요. 그래서 100.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선 명령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계속 이어서 그릴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치수 값을 입력을 했는데 계속 이어서 그리겠다 그러면은 절대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안 되고 그냥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야지 선 명령이 종료 안 되고 계속 이어서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수직하게 올라와야겠죠. 수직하게 위로 올라오는데 여기 높이는 15. 자, 이 상태에서 엔터 치지 말고 마찬가지 명령이 계속 지속돼야 되니까 클릭. 자, 그리고 수평하게. 자, 여기 길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형태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좌우 대칭이라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하면 100mm에서 60mm를 빼고 그럼 40이고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20입니다. 20mm라는 거리를 이제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계산하기 좀 복잡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냥 치수를 입력하지 말고 그리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치수를 조금 조건을 맞춰주면 되겠죠. 저는 치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굳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수직하게 올라와야겠죠. 수직하게 올라오는 높이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올라오는지. 그러니까 106에서 15를 빼야 되는데 저는 그냥 계산 안 하고 찍겠습니다. 자, 옆에 지금 못따기 돼 있는데 좀 못따기 된 부분은 제외를 하고 할 거예요. 왜냐면 못따기 같은 경우는 못따기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게 더 편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못따기 없이 그냥 수평하게 오는 거죠. 자, 여기 길이는 60이에요. 그래서 60을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클릭.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수직하게 내려오고요. 수직하게 내려오는데 높이는 옆하고 맞아야겠죠. 그래서 옆에서 저렇게 추론선이 딱 나오죠. 추론선이 나와서 딱 걸렸을 때 클릭. 여기서 수평하게 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수직하게 끝내려면 밑에 있는 점하고 딱 추론선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쪽은 자동적으로 추론선이 나왔는데 이쪽은 안 나와요. 자, 이럴 경우는 마우스를 아래쪽에 있는 점 쪽으로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여기서 클릭하시면 안 되고 가져가서 저렇게 딱 걸린 다음에 자, 위로 쭉 천천히 들어 올려 버리시면 이렇게 점점점점 추론선이 나오면서 위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직각인 상태까지 딱 오고 클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처음 시작했던 점을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작성이 완료되죠. 자, 그래서 대략적인 형태를 그렸습니다. 위쪽 치수가 안 보이니까 가운데 휠 꾹 눌러가지고 펜으로 약간 위치를 밑으로 내려줄게요. 자, 이제 아직까지 꺼멓게 된 선이 없어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의된 선이 하나도 없는데 원점하고 위치 관계를 전혀 맺지 않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원점하고 위치 관계를 맺어줄게요. 자, 원점을 어디다 놓느냐는 뭐 요 끝점에다 놔도 되고 요 끝점에 놔도 되고 뭐 그건 개인의 판단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저는 원점을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정중앙 가운데다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다 놓을 거냐? 이 선의 바닥선의 제일 가운데다 놓을 거예요. 그렇게 조건을 주려면 구속 조건의 중간점 하고 이 선을 선택하고 이 원점을 선택하면 원점이 이제 요 선 100mm 길이의 전체 가운데 중간점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높이가 106이니까 스케치 치수 해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요 위에까지 높이가 106. 자, 엔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는 안쪽에 있는 원에 대한 치수고
요 겉에 있는 형태에 대한 치수는 다 줬습니다. 다 줬는데 아직까지도 하늘색인 부분이 있죠. 일단은 좌우 위치가 결정이 안 난 거예요. 좌우 위치가 결정이 안 난 건데 좌우 위치 같은 경우는 대칭이라는 특징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아까도 계산할 때 얘기했듯이 100mm에서 60mm를 빼가지고 이제 20 그걸 해야 된다는데 계산할 필요 없이 이런 경우는 결국 여기 치수랑 요 선의 길이랑 동일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조건의 동일 조건을 클릭. 자, 이 선의 길이와 이 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자, ESC. 자, 이쪽이 검게 됐습니다. 이쪽은 길이를 동일하게 맞췄는데도 여전히 하늘색이에요. 하늘색인 이유가 이 선을 잡아서 마우스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구속 조건이라든가 뭐 그런 걸 주면서 내가 뭘 덜 줬는지 못 찾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완전하게 구속되지 않은 부분을 마우스로 잡아서 한번 살짝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안 들어가서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얘가 여기랑 같은 높이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의가 안 된 거죠. 물론 이제 출원선은 나와서 높이를 맞춰서 그리긴 했지만 걔가 자동적으로 구속 조건을 부여해 주진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옆에 있는 선과 같은 높이를 맞춰줘야 되니까 이게 쭉 일치하는 동일선상이잖아요. 그래서 동일선상이라는 구속 조건을 선택을 해서 자, 이 선과 이 선은 같은 동일선상에 놓입니다. 라고 하면 형태가 완전히 검게 되고 완전 정의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완전 정의된 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스케치 이 폴더를 확장을 해서 지금 스케치 1 아이콘 앞에 자물쇠가 붙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못따기를 주겠습니다. 못따기 같은 경우는 기능으로 있죠. 그래서 수정에 와가지고 못따기. 자, C15는 동일한 거리라 그랬죠. 15mm. 그래서 동일한 거리 못따기 선택을 하고 자, 여기 요 모서리 점을 선택하셔도 돼요. 선 두 개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점을 선택해도 되고 자, 점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값을 15로. 그렇죠? 지금 15로 딱 나왔네요. 자, 이렇게 15가 맞았으면 옆에도 들어가게 되니까 옆에 있는 꼭지점도 클릭. 자, 근데 값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15 다시 입력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 치면 이렇게 양쪽에 15. 그래서 못따기 같은 경우는 뭐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처음에 그릴 때 이 못따기를 그려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그냥 못따기가 없다 생각하고 그린 다음에 못따기 기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안쪽에 있는 원까지 전부 다 그려줄게요. 자, 원을 작성할 거니까 작성 패널에 있는 중심 지름 원 선택하고요. 자, 원의 중심을 일단 요 안쪽이니까 그냥 안쪽 아무 데나 한 군데 찍고요. 쭉 드래그해서 자, 큰 원이 40이었죠. 지름이 40 엔터. 자, 그리고 원을 작은 원도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작성 패널에서 중심 지름 원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 중심점, 같은 중심점을 가져야겠죠. 같은 중심점을 마우스로 클릭해주고 쭉 빼서 여기는 34. 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일단 높이 치수가 76이니까 스케치 치수 눌러줘서 바닥에서부터 이 원까지 뭐 둘 중에 아무 원이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중심을 맞춰놓은 상태니까. 자, 클릭을 해주고 쭉 빼서 클릭한 다음에 자, 76. 자, 높이는 맞췄고요. 그 다음에 안 맞춘 건 좌우입니다. 좌우는 자, 치수를 주지 않을 거고요. 원점이 여기 있죠. 지금 얘는 원점하고 같은 위치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수평 수직 조건에서 자, 원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점이 수직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해주면 완전하게 정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3D 모델링 돌출로 작성하기 위한 프로파일이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누르고 빠져나갈게요. 자, 그 다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작업은 돌출이겠죠. 돌출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돌출해 줄 거,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영역을 돌출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돌출해 줄 두께는 30이죠. 자, 문제는 이제 이 30짜리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한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단방향으로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측에서 봐서도 이제 앞뒤가 대칭이에요. 이런 경우는 저는 지금 스케치를 작성한 평면을 일반적으로는 한쪽 방향이 아니라 대칭으로 놓습니다. 왜냐하면 좌우 우측에서 봤을 때 형상이 대칭이니까.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칭으로 놓고요.
대칭 놓고 이제 대칭 거리가 지금 절반 길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30이면 그게 절반 길이가 아니라 전체 길이에요. 그래서 전체 길이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안쪽에 이제 34파이는 빼고 40파이 구멍이 완전히 뻥 뚫린 채로 이렇게 되는데 요 중간에 이제 34파이짜리가 살짝 튀어나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추가적으로 더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아까 그렸던 스케치를 사용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지금 새로 스케치를 그려도 되는데 그럴 거면 아까 스케치를 작성을 할 때 안쪽에 34파이 원은 안 그렸겠죠. 추가적으로 스케치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스케치를 그대로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스케치를 활용하려면 그 스케치가 보여야 되니까 가시성이 자동으로 꺼진 스케치 1번의 앞에 가시성을 눌러서 활성화 시켜줘야겠죠. 자, 그리고 스케치가 보였다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다시 돌출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큰 원과 작은 원 사이에 있는 공간을 터치, 클릭해서 저 공간만 돌출을 해주겠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에서 얘도 마찬가지 대칭으로 가야 됩니다. 대칭으로 가는데 지금 치수 나와 있는 게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거리가 10이다. 요것만 나와 있어요. 양쪽에 깊이가 파져 있는 부분이 나와 있고 얘가 실질적으로 두께가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30에서 11을 빼고 11을 빼야죠. 물론 이제 암산이 충분히 가능한 수치기는 하지만 자, 측정값은 전체 길이, 왜냐하면 절반의 길이를 하지 않을 거니까 전체 길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값은 값을 내가 일일이 머릿속으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여기 거리값에다가 자, 전체 길이가 30이죠. 3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12가 한 번 더 빠져야 됩니다. 12가 두 번 빠져야죠. 그냥 이렇게 계산식을 입력을 해도 정상적으로 돌출되는 형상이 미리 보기가 다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성은 접합으로 돼 있어야 기존에 있는 형태하고 얘가 하나로 합쳐지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안쪽에 있는 영역이 작성이 됐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케치가 돌출이 되고 나서 계속 남아있으면 기존에 있는 형상과 겹쳐 보이기 때문에 되게 형상을 파악하기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기에도 그렇게 형상 파악하기가 수월하진 않죠. 자, 이렇게 되면 스케치 1번에 앞에 가시성 아이콘을 다시 클릭을 해서 꺼주시게 되면 순수하게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형상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상 작성이 다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는 자, 기본 등각으로 갈게요. 그래서 뷰 큐브에 있는 홈 버튼 눌러서 기본 등각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용이나 아니면 정식 라이센스를 구매하신 분들은 자, 컨트롤 S 눌러서 자, 퓨전 360 기초 강좌에서 자, 여기 확장하시고 폴더를 만들어야겠죠. 새 폴더 눌러서 14 차시. 자, 그리고 엔터. 자, 14 차시 더블 클릭해서 여기 14 차시 띄워주시고, 자, 제목 없음에다가 돌출 예제 다시 01.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개인 취미용이다 라고 한다면 파일에서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원하는 폴더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마찬가지 돌출 예제 다시 01 해서 자,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법 외에도 이 예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개인적으로 한번 시간을 내서 다른 방법은 어떻게 만들 수 있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연습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돌출 예제 1번 작성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보싱 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곡면에다가 특정한 무늬를 돌출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돌출해서 했던 것들은 이제 평면에서 내가 작성한 프로파일을 돌출시켜 준 거였는데 이번에는 곡면에서 내가 작성한 프로파일을 어떤 식으로 돌출해 줄 수 있는가. 기존에 이제 돌출이라는 방법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추가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의 명령을 배울 겁니다.
자, 지금 도면 보시면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도면이 있으면 이게 다 두 개의 물체가 아니고 하나의 물체다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설명할 때 이게 정면도 이게 우측면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 도면은 누가 봐도 우측면도가 이렇게 생겼을 리가 없죠. 아예 다른 도면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에 파이 60이라고 써 있어요. 파이는 지름을 얘기한다 그랬죠. 즉 이게 원통입니다. 원통이기 때문에 도면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원통이다. 위에서 보면 원형이다라는 걸 이미 치수가 알려주고 있고요. 가운데 그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중심선이 놓여 있고요. 높이가 70인 지름이 60인 원기둥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원점 표시를 해놨는데 이 원점에 맞춰서 자, 여기 글자에 있는 이 원점을 맞춰놓고 이 글자를 이 원통의 표면에다가 돌출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퓨전으로 가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원통을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자, 작성해서 스케치 작성을 눌러주고요. 일단 원형을 그려서 돌출을 해줄 거예요. 근데 원은 이제 위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도에 해당하는 XY 평면을 선택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작성의 중심지름 원을 이용할 거고요. 자, 중심지름 원에서 원의 중심은 원점에다가 원의 지름은 60. 자, 그리고 엔터. 자, 스케치 작성이 다 끝났으니까 스케치 마무리. 자, 그리고 이제 돌출을 해줘야겠죠. 자, 작성의 돌출 피처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70mm를 돌출해주면 되는데, 이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작성할 이제 문자, A자의 원점이 좌측 도면에 보면은 원기둥 전체 높이의 중앙 35mm 높이에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위쪽으로만 돌출하게 되면 원점이 좀 원기둥의 바닥에 놓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원점을 이용할 수 없고 35mm 지점에 점을 하나 생성을 해줘야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작성을 해나가야 되니까 작업 자체가 좀 번거로워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건 원기둥이 작성이 됐을 때 저 시스템상의 원점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어주는 게 좋아요. 즉 원기둥 전체의 35 높이에 있어주는 게 좋죠. 그게 전체 높이의 중앙이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방향을 한쪽이 아닌 대칭으로 놔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칭 거리는 기본이 절반 길이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35를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35 입력하면 위로 35 돌출하고 아래로 35 돌출해서 전체 높이가 70인 원기둥이 완성이 되면서 원점의 위치는 원기둥 높이의 정중앙에 그대로 놓이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확인. 자, 이제는 앞에 새겨줄 글자 스케치를 작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스케치 작성 눌러주고요. 저 글자를 어디서 보이게 할 거냐면 딱 여기 정면도 딱 눌렀을 때 보이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정면과 동일한 방향인 XZ 평면을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A자를 그려야 될 거예요. 자, 근데 A자를 스케치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뷰큐브에 와서 저 위에 있는 화살표 클릭해가지고 상단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선택한 평면은 이 위에서 봤을 때 어디에 놓여 있느냐? 다 이해하셨겠지만 당연히 원의 중심을 가르는 이 상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정면, 이쪽이 뒷면이 되겠죠. 자, 나는 이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요 면에서 이제 문자가 이렇게 돌출돼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스케치를 작성하게 되면 컴퓨터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왜냐면 이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곡면은 쭉 이어지는 하나의 면이고 그러면 내가 글자를 새길 때 이쪽 면에다 새겨야 되는 건지 이쪽 면에다 새겨야 되는 건지 저는 알지만 컴퓨터는 몰라요. 여기서 이제 컴퓨터 혼돈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곡면에다가 내가 원하는 형태를 딱 돌출을 시켜주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면보다 더 앞쪽에 있는 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스케치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에 평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평면은 기본 원점 좌표계에서 나와 있는 평면밖에 없어요. 전부 원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평면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평면이 하나 있어줘야 되니까 이 평면을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컨트롤 Z 눌러서 작업을 잠깐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홈 버튼을 눌러서 다시 등각으로 말아볼게요. 자, 내가 원하는 평면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작업할 수 있는 작업 평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툴바에 보시면 구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구성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3D CAD에서 참조 형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기준 축 또는 점 또는 평면들을 새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을 확장을 해보시면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평면을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내가 정면과 같이 평행한 평면이니까 정면으로부터 일정 간격이 떨어져 있는 평면이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 평면 간격 띄우기. 요게 있고요. 이게 여기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평면 간격 띄우기를 선택을 하고요. 자, 아까 했던 정면을 선택을 하는데 이 정면으로부터 요 화살표 방향을 쭉 드래그 하시면 정면으로부터 특정 거리가 떨어져 있는 어느 정도 띄워주면 되느냐? 원의 반지름이 30이니까 반지름보다 약간 더 먼 거리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70까지 갈 필요는 없고 지금 이쪽 방향이면 마이너스 값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한 마이너스 35, 한 5mm 정도 더 튀어나오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뭐 이 거리 값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70이건 마이너스 35건 뭐 다 똑같아요. 결과는.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글자를 새길 방향에 있는 곡면보다 더 앞으로 나와 있는 그래서 방향을 명확하게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평면이면 되는 거죠. 자, 이러 가지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평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평면이 없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평면을 만드시면 되고요. 자, 새로운 평면 만들고 나서 검색기를 보시면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자, 구성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자원 중에 이제 새로운 참조 형상이 관리되는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장을 해보면 지금 새로 만들어준 평면이 평면 1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평면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하시면 돼요. 자, 스케치 작성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든 평면을 클릭해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선 선택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절히 이제 빈 공간 아무 데나 와서 요 원기둥 안쪽에서 자, 이쪽 클릭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쭉 당겨서 거리가 이제 10mm네요. 10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치면은 명령 종료된다고 했으니까 마우스로 클릭. 그다음에 위로 쭉 올려서 50 입력하고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에 왼쪽으로 수평하게 당겨서 15. 그 다음에 마우스로 클릭. 자, 대각선 같은 경우는 정확한 값을 입력하지 못하죠. 그래서 높이만 이제 옆에 이렇게 딱 같은 높이에 도달하면 추론선이 나오죠. 높이만 맞춰서 대각선으로 클릭해주고요. 여기서 수평선도 길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임의로 수평선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대각선 쭉 진행할 때는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이제 형상하고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기존에 그렸던 대각선하고 지금 그린 대각선 사이에 평행하다는 구속 조건 아이콘이 보이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클릭. 여기서 수평하게 쭉 오시면 되고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위로는 거리값을 입력하면 되겠죠. 10 입력하고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에 수평하게 이쪽으로 빼주고요. 자, 뺄 때 이제 이게 이 경사하고 좀 위치가 맞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경사 쪽에 마우스 갖다 댔다가 자, 수평한 부분 오면은 지금 잘 안 되네요. 밑에 다른 부분이 걸려서 이렇게 수평한 부분 좀 확대해가지고 보면 지금 추론선이 나오는 게 보이죠. 자, 이 형태로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마찬가지. 지금 보면은 기존 경사하고 평행하게 될 때 이렇게 평행 표시가 나오는데 이게 밑으로도 수직하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마우스를 밑쪽으로 한번 가지고 내려갔다가 여기서 클릭하시면 안 되고 이 상태로 그냥 수직하게 추론선이 걸려서 쭉 올라오시다 보면 이렇게 평행 조건과 밑에 쪽에서부터 추론선이 일치하는 지점에 딱 도달을 하면 이렇게 딱 걸려줘요. 요거 확인하시고 클릭한 다음에 이제 밑으로 이렇게 점을 클릭해 주시면 구속 조건들은 거의 필요로 하는 건 웬만큼은 다 들어간 상태로 H 형태가 작성이 되죠. 이제 세부적인 치수들만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 치수 눌러가지고 여기 원점에서 자, 이쪽 오른쪽에 있는 끝에 있는 수직선까지 거리가 이제 25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바닥 제일 바닥에 해당하는 선이 이제 요 선이죠. 요 선에서 이제 원점까지 높이가 이제 25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선에서부터 요 끝점까지 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50 입력하시면 되고,
자, 지금 여기가 이렇게 틀어지는데 이 틀어지는 거는 지금 보면은 이 높이랑 이 높이랑 구속 조건 자체가 자동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높이는 맞춰서 작성을 했는데 그럴 때는 구속 조건에서 동일선상 눌러서 자, 이 선과 이 선은 같은 높이에 있는 선입니다. 같은 선상에 놓이는 선입니다. 라고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치수 다시 눌러줘서 자, 여기 있는 이 선하고 이 선하고 평행 구속 조건은 자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클릭해주면 둘 사이에 간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주고 10 입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요 선까지의 높이가 이제 15. 자, 입력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끝단이 이제 요 선으로부터 3mm 떨어져 있죠. 요 선에서 요 선까지 거리가 3mm.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하늘색인 거는 이제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동일선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아래쪽에서 동일선상이 자동으로 안 들어갔듯이 여기도 자동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선상 구속 조건을 선택을 해서 이제 이 선과 이 선을 선택을 해주면 동일선상 구속 조건이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정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파일은 작성이 다 끝났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눌러서 빠져나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홈 버튼 눌러서 등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자를 이 공면에다 새기는 거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지금 보시면 여기 돌출을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돌출하고요. 당연히 지금 그려져 있는 프로파일이 A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A자가 자동적으로 프로파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공면에다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작에 보면 확장을 해보시면 내가 지정한 면으로부터 돌출해 줄 수 있는 객체라는 게 존재해요. 객체하고 그때는 평면을 선택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 공면을 선택을 하시면 이 공면부터 돌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리값만 입력해주면 돼요. 거리값 한 1mm 정도 튀어나오게 할 거다. 그럼 거리에다 내가 1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죠. 근데 저렇게 빨갛게 표시되는 건 자동으로 뭐가 됐다? 잘라내기가 됐다. 왜 잘라내기가 됐냐? 지금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원통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만약에 내가 파주는 거다. 안쪽에 문자를 파줄 거다라고 하면 이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반대로 돌출해줘야겠다. 그러면 거리값을 1로 주시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로 입력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생성이 접합으로 바뀌면서 추가적으로 돌출되는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최종적으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 원통이 되죠.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보면 A자가 고스란히 보이는 형태로 되고요. 자, 약간 등각으로 보는데 자, 이거 정면 한번 눌렀다가 요 위에 있는 화살표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돌출됐나 보면은 좀 확대해서 끝을 보면은 이렇게 돌출 방향이 약간 화살표 방향과 일치하게 지금 화면에서 수직한 형태로 이렇게 돌출이 되죠.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공면에 제대로 됐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A자가 제가 스케치한 그대로 보이니까 제대로 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원형에다가 저 A자 문자를 감싼다고 생각을 하면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저 글자들이 약간 찌그러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면에서 제대로 원형을 이제 공면을 따라가면서 휘어지면서 생성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자, 홈 버튼 눌러서 등각으로 올게요. 자, 그래서 그걸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을 하나 배울 건데 그걸 이제 엠보싱이라고 합니다. 자, 얘랑 좀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 자, 이거를 지금 숨길게요. 지금 작성된 본체를 숨길 건데 그때는 검색기에 본체 폴더 와서 확장을 하시고요. 요 본체 1번 앞에 가시성 아이콘을 클릭해서 가시성을 비활성화할 겁니다. 지운 게 아니라 가시성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원 기둥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스케치 작성. 자, 요 마찬가지 위에 있는 평면 선택하고 자, 중심 지름 원. 자, 원점에 중심 놓고요. 그 다음에 60. 반 지름 60으로 놓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자, 이거 가지고 다시 돌출을 해줘야겠죠. 돌출 조건도 아까랑 똑같겠죠. 돌출 자, 선택됐으니까 자, 방향을 대칭으로 높이는 35를 입력해서 전체 높이가 70이 되게 그리고 확인. 자, 여기다가 이제 다시 스케치 쓸 건데 스케치 다시 그릴 거냐? 아니죠. 스케치는 아까 그렸던 걸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그 스케치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스케치 폴더에 와서 확장을 하시고 우리가 아까 그렸던 게
첫 번째 그렸던 게 저 원 그려준 거고요. 두 번째 그렸던 게 A자 그려준 거고, 세 번째는 지금 새로 만든 원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이 스케치 눈 모양 아이콘 클릭해서 보이게 하고, 자, 이번엔 엠보싱을 해보겠습니다. 엠보싱은 이제 곡면에 맞춰서 지금 스케치를 휘어줘요. 휘어서 진짜 우리가 종이에다가 글자를 출력해가지고 원통에다 이렇게 감싸듯이 고스란히 휘어가지고 씌워줍니다. 그러면은 글자에 왜곡이 없이 그 형태가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작성 눌러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엠보싱이라는 피처가 있어요. 자, 엠보싱 실행을 하고요. 자, 프로파일로 이 글자 안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프로파일 하나 선택됨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를 새겨줄 면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면을 지정할 때는 여기서 선택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이 원통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새겨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글자가 돌출되는 깊이는 여기다가 1mm라고 입력을 해주면 1mm로 바꿔줄 수 있고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왔는데 얘는 여기서 마이너스 뭐 1mm 그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효과에 보면은 여기 데보스, 엠보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팔 거다 그러면 여기서 데보스 눌러주면 자동적으로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물론 수치적으로 마이너스 1 입력해도 자동적으로 데보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버튼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다시 튀어나오게 할 거면 엠보싱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법선 반전 하면 이게 면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그게 구분이 안 되고 내면이냐 외면이냐, 그래서 안쪽 면이 좀 있으면 이제 거기서 법선 반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아까 돌출 같은 경우는 내가 스케치한 형태 그대로다라고 한다면 얘는 스케치한 형태에서 얘의 위치를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정렬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평거리로 뭐 20mm 위치로 옮겨줄 거야. 그러면 글자가 옆으로 돌아가죠. 원통면을 따라서. 아니면 수직거리로 한 5mm 올려줄 거야. 그러면 위로 5mm가 올라가고요. 아니면 회전각도, 글자를 지금 내가 그린 스케치를 좀 돌릴 거야. 한 45도 입력하면 글자가 이렇게 45도 돌아가서 작성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곡면에다가 어떤 스케치를 수정해가지고 입혀주는 데는 엠보싱을 사용하는 게, 돌출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제어를 해줄 수 있기도 하고요. 자, 기본 값으로 다 0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위치 이동 없이 다 0으로 돌릴 거고요. 다 저걸 0으로 돌리는 이유는 저게 우리가 돌출 명령을 통해서 해줬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좀 봐야 돼요. 이 상태로 끝낼 겁니다. 그래서 확인. 자, 스케치가 안 사라지는 거는 지금 사용한 스케치는 제가 한번 사용해서 자동으로 가시성이 꺼진 걸 강제적으로 가시성을 킨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사라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작성된 스케치하고 지금 돌출된 형상하고 좀 비교해서 볼 거예요. 자, 일단 정면도를 딱 눌러서 정확하게 바라보면은 지금 실제적으로 형상에 새겨진 A자하고 제가 스케치로 작성한 A자하고 사이에 약간 왜곡이 보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끝단이 모델링에 투영된 것들은 안쪽으로 살짝 말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 표면에다가 어떻게 한 거냐면 글자를 종이에다가 새긴 다음에 그 종이를 원통 표면에 감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 곡률에 따라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 표면에다가 우리가 어떤 문자를 새겼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왜곡이 있는 게 맞습니다. 실제 문자 형태에는 왜곡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돌출로 만든 거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본체 2의 가시성을 끄고요. 그 다음에 본체 1의 가시성을 켜보면 A라는 글자가 돌출된 형상이 안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스케치랑 완전하게 일체에 겹쳐서 그래요. 그러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A자의 문자 형태에 왜곡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형태는 왜곡이 존재합니다. 실제 곡면 표면에 따라서 말려 들어가야 되는데 말려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 끝단이 더 늘어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케치를 꺼보면 이제 새겨져 있는 A자 형태가 정확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체 2의 가시성을 다시 키겠습니다. 켜서 겹쳐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면도 위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평면에서 바라보고, 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좀 확대를 할게요. 확대를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면 돌출 두께에도 조금 차이를 보이죠. 자, 처음에 돌출 피처로 실행했던 게 이건데 지금 보시면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출 같은 경우는 돌출 방향에 있어서의 두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mm 준 게 어떻게 적용된 거냐? 이렇게가 1mm예요. 모든 지점에서 다 이렇게 1m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 실질적인 각도 대비 두께는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엠보싱으로 돌출해 준 거는 표면에서부터 곡면에 수직 방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돌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의 두께가 균일하게 1mm입니다. 자, 이런 특징을 보이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곡면에다가 올바르게 어떤 프로파일이라든가 형상을 투영을 해가지고 돌출을 시킨다는 개념에 가장 부합되는 건 돌출 명령으로 통해서 이제 돌출해주는 것보다는 엠보싱 피처로 돌출해주는 게 정확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징을 보자면, 자, 홈 버튼 눌러서 등각으로 돌릴게요. 그리고 본체 2번을 끄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뭘 해줄 거냐면, 요 원기둥의 지름을 우리가 작성한 문자의 폭보다 작게 바꿔줄 거예요. 자, 원기둥의 지름을 수정하려면 원형을 그려줬던 스케치를 수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원기둥의 스케치는 스케치 1번이었으니까. 자, 이 스케치 1번을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요 지름을 더블 클릭해서 지름을 40으로, 우리 문자 전체 폭이 50이었으니까 엔터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해주면 글자가 떠 있습니다. 떠 있고 밑에 경고가 뜨죠. 그리고 타임라인 보시면 이 원기둥에서 이 글자를 돌출해준 돌출 피처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는데 경고가 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경고 창은 사라졌지만 느낌표로 남아있죠. 실질적으로 저렇게 생성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데 지금 아까 만들어놨던 게 남아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경고 떠 있는 이 돌출 2번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 델리트 눌러서 삭제할게요. 그리고 다시 이 원통 표면에다가 스케치 2번을 다시 돌출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자, 스케치 2번 가시성 눌러서 켜주고요. 그 다음에 돌출. 자, 프로파일은 자동으로 선택이 됐고 이 상태에서 시작을 객체로 바꿔주고 객체 선택에서 곡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마이너스 1 줬었죠. 마이너스 1. 돌출되려 마이너스 1. 지금 보면 미리 보기가 나오지 않고요. 우측 하단에 보면 오류라고 떴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줄 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업이 되면 아예 생성조차 안 돼야 되는데 아까 간격이 띄워져서 남아있었던 건 이전에 생성했던 걸 없애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경고만 띄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돌출로 처리가 아예 안 됩니다. 자, 취소 눌러줄 거고요. 자, 스케치 다시 끄고요. 그 다음에 본체 1의 가시성도 끄고 본체 2의 가시성을 키우겠습니다. 자, 본체 2도 똑같이 원통의 지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통은 스케치 3을 통해서 지름을 줬죠. 스케치 3을 더블 클릭하고요. 자, 여기도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마찬가지 똑같은 값인 40으로 줄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죠. 자, 하단에 경고 뜨는 거 없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글자가 잘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엠버싱 같은 경우는 종이에다가 글자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종이로 원통을 감싼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의 전체 폭이 저 원의 원주 길이보다 크지 않은 이상은 에러를 띄울 일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특정 곡면에다가 내가 원하는 프로파일의 형상을 돌출할 때는 돌출 명령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엠보싱 피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적절한 방법입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